네, 안녕하십니까. 빗돌 신입생 교육과정 아토메가 128에 관한 것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아토메가 128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차를 보시면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 급하게 준비하느라 두서가 없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산용 IC를 분류하는 작업이 결국에는 아토메가 128, 즉 아토메가 128은 MCU라고 하는데 MCU가 무엇인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MCU를 어떤 식으로 develop, 개발, 펌웨어를 개발하는지 그 코드의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산용 IC에 대한 종류를 저는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보았는데 이 경계가 명확한 게 아니고 사람마다 이걸 좀 다르게 분류를 하는 데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그 세탁기 안에도 작은 컴퓨터가 들어가 있다, 아니면 어디 안에도 작은 컴퓨터가 들어가 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틀린 말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제 어떻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듣고 나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세탁기 안에는 어떤 애들이 있고, 뭐 컴퓨터는 어떤 애들이고, 핸드폰 안에는 어떤 애들이 있고, 뭐 이런 거를 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CPU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실 텐데 그냥 컴퓨터죠. 컴퓨터에 보시면은 이런 메인보드가 있고, 이 가운데 들어가는 요 녀석이 이제 CPU인데 얘는 역할 자체는 되게 단순하고 몇 개 하는 게 없지만 그 역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발열도 되게 심하고 여기 발열을 잡아주기 위해서 되게 갖가지 노력을 많이 하죠. 얘가 하는 일은 결국에는 연산에 필요한 작은 공간의 메모리 정도가 이제 전부인데, 이게 연산량이 복잡하고 많아버리면은 이를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OS들이 같이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OS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리눅스 같은 게 이제 PC에서는 사용이 되겠죠. 근데 얘는 이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메인보드가 같이 있고 각각의 이제 메모리나 아니면 입출력 장치가 있어야지 결국에는 얘네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OS가 없거나 아니면은 메모리가 없거나 아니면 입출력 장치가 없으면 얘는 사용할 수 없는 게 되겠죠. 게다가 또 이런 메인보드가 없으면은 이런 컨트롤러들에 대한 매칭이 하나도 안 이루어져 있으면은 이거 혼자서는 아무것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런 메인보드가 필요한 것이고, 뭐 CPU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자면 이 연산이라는 단어가 사실 애매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연산이란 건 말 그대로 이 코어 하나에 대한 것을 뜻하는 건데 뭐 프로그램이 돼 있는 그런 메모리가 있으면은 그거 데이터랑 프로그래밍을 따와서 그거에 맞는 연산을 하는 것입니다. 즉 컴퓨터가 켜지고 이런 OS가 동작을 하고 마우스 포인터 휠이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도 사실 이 모든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OS에서 이런 마우스 포인터를 컨트롤하는, 즉 OS가 이거를 관리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고 되게 쉽게 접근을 하고 이런 건데, OS는 이제 이런 코어들을 단순히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아니면 점프 아니면 뭐 AND, OR 이런 걸로 지금 우리의 이런 동작들을 다 해석을 해서 프로그램 언어로 바꾸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즉 요 하나의 코어가 이제 요 CPU 하나의 코어가 되겠고, 요즘 CPU를 보면은 이렇게 CPU 코어가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8개 들어간 것도 있고 4개인데 이거는 8개가 들어간 것도 있고 6개가 들어간 것도 있고 다양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GPU도 따로 코어를 만들고, 요게 이제 캐시 메모리, 그러니까 작은 메모리도 하나 있다고 했는데 요 SRAM, 요게 이제 캐시 메모리인데 DRAM보다도 더 빠른 성능이 좋은 메모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이로키를 보시면은
제일 최상위 꼭대기에 있는 게 요 캐시 메모리고, 그 다음이 D램, 그 다음에 SSD, 그러니까 플래시 메모리, 뭐 하드디스크,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즉, 요 하이로키의 최상위 단계, 그 메모리도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MPU는 저는 그냥 CPU랑 거의 동의어로 쓰인다고 보면 되고, 얘도 결국에는 맥락은 비슷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주변 장치들, 보조 장치들이 필요하다 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AP인데, AP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 사용되는 거죠. 핸드폰에 사용되는 건데, 종류로는 이제 뭐 삼성의 엑시노스, 아니면은 애플의 A 시리즈, 아니면은 뭐 그 스냅드래곤,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CPU랑 다른 점이 뭐냐면 얘도 상당한 많은 연산을 해야 되고, 얘들도 안드로이드나 뭐 애플이라는 iOS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OS가 올라가게 되는데, 얘도 상당한 많은 연산량을 처리하게 되죠. 근데도 불구하고 얘는 이 칩 내부에 되게 다양한 구조들이 들어가 있어요. 어, 아까 인텔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메모리에 GPU까지 정도가 들어가 있었다면, 여기서는 D램 컨트롤러, 즉 다음 메모리와의 컨트롤러도 여기 같이 내장이 돼 있고, 비디오나 오디오, 아니면은 이미지, 카메라, 디스플레이 같은 다양한 장치들을 이제 드라이빙 할 수 있는, 컨트롤 할 수 있고 드라이빙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다 하나의 칩에 내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조금 뒤에 가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요게 여기까지가 하나의 AP인데, 여기 보시면 뭐 여기 S램, 메모리 메모리랑 또 여기 코어 같은 것도, CPU 같은 것도 같이 있는데, 메모리도 있고, 보면은 이런 TV 아웃, DAC,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뭐 I2C 통신, 아니면 UART 통신, 뭐 하이스피드 모뎀 통신하는 것도 있고, 여기 보시면 카메라 인터페이스, 뭐 이런 포트 같은 것도 여기 바로 할 수 있게 돼 있고, 어쨌든 되게 다양한 기능들을 하나의 칩 안에다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 이 칩 자체가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데, 아까 위에서 보듯이 이 메인 보드 자체가 이 하나의 칩으로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시스템 온 칩 SoC라고 하는 건데, 이런 SoC에도 물론 주변에 이런 칩들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아까 얘한테 비한다면은 뭐 현저히 작아졌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AP라 하고, 요즘에 뭐 PC 사용량보다는 뭐 모바일이나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뭐 태블릿 뭐 이런 걸 더 많이 쓰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요 AP를 만드는 시장이 이제 좀 더 우세해졌다고 하는 언론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요게 더 멋있다 그런 거고, MCU 같은 경우에는 아까 AP랑 약간 비슷하게 들릴 수 있는데, CPU도 있지만 아까 AP처럼 주변에 뭐 ADC나 DAC 같은 게 있고, 뭐 UART 같은 것도 같이 들어있으며, 뭐 타이머나 뭐 인터럽트 이런 것도 가능한데, 얘는 이제 앞선 요거랑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은 OS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되게 간단한, 되게 성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고성능으로 필요로 연산 쪽으로 고성능이 필요로 한다면은 이런 MCU를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OS가 없어요. 그래서 펌웨어 개발이라고 하는데, 보통 코드를 개발을 한다면은 뭐 비주얼 베이직을 킨다거나 아니면은 뭐 커널을 킨다거나 해서 거기다가 코딩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라 PC에서 이 메모리에 프로그래밍을 쭉쭉 해서 여기 안에 넣어줘요. 그러면은 얘를 이 MCU에 이제 그 PC를 끊고 MCU를 딱 키게 되면, 이 메모리에서 0번지부터 아니면은 특정 번지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읽어요.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동작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작은 컴퓨터라고 하는 이유가, 뭐 컴퓨터랑 뭐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 자체가 되게 비슷하고, 물론 성능적으로는 엄청 차이가 크고,
뭐 애초에 사용하는 목적 자체도 다르지만 특수 목적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작은 컴퓨터라고 하는 이유가 뭐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수 목적에 있어서 활용이 쉬워서 이게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이제 다 특수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면서 집적돼 있는. 만약에 컴퓨터로 세탁기를 조절하려면 또 조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에 따른 뭐 ADC나 DAC 같은 변환기가 또 따로 필요하고 뭐 대신에 크기도 커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요거는 요거 하나에 뭐 몇천 원 하나? 요거 하나면은 다 제거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놈을 따로 만들어 쓰는 것 같고 이제 요거는 이제 아트메가 128 블록 다이어그램인데 이제 요런 막 프로그램을 여기다 하고 여기에 돼 있는 거를 읽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데이터 시트를 보면은 이제 뭐 나와 있는데 나중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설계나 마이크로 프로세서 수업을 들으면서 이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그 FPGA인데 아예 이때까지 말했던 칩들과는 아예 느낌이 다른 게 이때까지 말했던 칩들은 이런 구조들이 다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이런 구조들이 다 만들어져 있고 이런 구조들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그 위에서 코딩을 해서 쓰는 거라면 얘는 아예 아무것도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와이어 커넥션을 연결하고 끊고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구조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구조를 만들거나 이런 구조를 만들거나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칩이란 뜻이죠. 그래서 공칩이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을 이제 자일링스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저는 프로그래밍한 기억이 있는데 베릴로그라는 이제 언어를 써서 여기를 프로그래밍해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은 이 결선들이 이렇게 쭉쭉쭉 끊어져서 제가 프로그래밍한 결선들로 이게 연결이 다시 돼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로직 게이트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런 과정들을 이제 신테사이즈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편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엔드 게이트 하나를 만든다고 치면은 만약에 컴퓨터에서 엔드 게이트의 역할을 하는 걸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냥 비주얼 베이직을 열어서 뭐 IO 즉 키보드에서 뭐 A랑 B를 치면은 결과값이 나오게 해서 결과값을 뭐 인트나 아니면은 그 캐릭터 형식으로 받아서 뭐 이렇게 연산을 하면 되는데 그 엔드 연산을 그냥 해버리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엔드 로직 자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를 끊고 여기를 연결해서 이 로직 블럭이 엔드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이제 여기를 인풋을 하고 여기를 아웃풋을 한다면은 여기 인풋이 들어오자마자 여기가 바로 아웃풋으로 엔드가 탁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코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뭐 그래서 저는 논리 회로 설계 실습 시간에 이제 요 ALU를 만들어 보는 그걸 했거든요. 이 공칩을 프로그래밍해서 이 ALU 즉 여기에 요 ALU 로직 하나를 만드는 거를 해봤어요.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아예 로직 자체를 새로 만들어서 쓰는 FPGA 이런 것도 있고 그렇다면은 왜 MC를 써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 작품을 만들 때 되게 회로가 간단해집니다. 만약에 A to Z 처음부터 설계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CPU를 쓴다. 그러면 이 메인보드를 만들어야겠죠. AP를 쓴다. 그래도 이것만큼은 아니지만 이거에 버금가는 그 보드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즉 내가 보드를 직접 만든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사실상 혼자서 개발할 수 있는 게 이 MCU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동아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드부터 만드는 레벨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보드 만드는 레벨부터 이제 MCU를 펌웨어 개발해서 사용하는 데까지 요거를 교육과정을 넣었고 그렇기 때문에 MCU를 쓰는 겁니다.
또한 작품의 성능이나 아니면은 목적에 따라서 MCU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도 되게 많을 텐데, 그럼 그때 나중에 작품 가서 그거를 MCU 말고 다른 걸 쓰시면 되고, 보통은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한 동작을 에만 이제 거의 CPU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연산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작고 파워 소모가 적게끔 만들면 베스트이기 때문에 뭐 MCU를 많이 쓰고, 그래서 이게 들고 돌아다닐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배터리 용량도 작은 걸 쓰면 되니까. 그래서 MCU를 쓰는 거고, 나중에 작품 만들 때 내가 무슨 고용량의 이미지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관련 보드를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진짜 PC 자체를 쓰셔도 되고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처음 신생 교육 과정은 이제 요 MCU를 펌웨어 코딩 한번 해보는 거,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 코드인데, 지금 보면 아무것도 모르겠죠.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 사실 이게 펌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렇게 코드를 짜면은 이제 이 코드들이 아까 여기 메모리 안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 메모리 안에 쏙 들어가는 코드를 짜는 건데, PC에서 요 MCU로 이제 연결을 해주려면 여기 ISP라는 애가 있는데, 이 ISP가 여기서 짠 이 코드들을 숫자로 바꿔서 이 안에 싹싹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얘를 그냥 키기만 하면은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얘를 동작시키면서 얘가 실행이 되는 건데, 먼저 펌웨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IO에 대한 정의예요. 즉 이 레지스터 맵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뭐 데이터 시트 찾으면 나올 텐데, 이런 게 진짜 수백 가지가 있어요. 이 수백 가지 중에서 내가 쓰고 싶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레지스터를 활성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런 코드들을, 그런 행위를 이제 레지스터를 변경한다라고 하는데, 이 레지스터 맵인데, 이게 레지스터의 주소값이에요. 레지스터가 하나의 메모리거든요. 이 메모리의 이제 주소값인데, 이 주소값에 어떤 값이 써져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동작이 아예 달라져요. 예를 들면은 여기 PA0가 원래는 그냥 입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 전압값에 따라서 어떤 동작을 하는 거였는데, 레지스터를 변경시키면은 이건 더 이상 입력핀이 아니라 출력핀으로 쓸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즉 레지스터 맵을 보고 레지스터 명명법을 알고 그 명명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레지스터를 이런 식으로 변경을 시켜주면은 내가 원하는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먼저 실행시켰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제 int main 여기서부터 돌겠죠. 먼저 리드라는 인티저를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미 없는 헤더 파일인데, 이건 이제 이 책에서 자기가 쓰기 편하려고 만든 헤더 파일이니까 무시를 하고, avrio.h 요 헤더 파일이랑 stdio.h 요 헤더 파일 두 개만 활성화시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레지스터 명만 입력을 하더라도 이 주소에 탁 가서 여기를 딱 바꾸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쓰시면 될 것 같고, stout, stdin 이런 거는 아마 안 쓰실 거예요. 요거는 안 쓰고, uart1.initial 요것도 보시면은 여기에 명명이 안 돼 있죠. 이 함수 내에. 이 함수도 결국엔 이 헤더 파일 안에 있는 거니까 이것도 무시를 하고, 요 adc initial 컨디션에 대해서 메소드를 여기서 지정을 했죠. 여기서 지정을 했으면은 이 이니셜 컨디션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알아보면 adbox라는 레지스터 중에서 refs0라는 비트를 1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5월 연산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refs5만큼 시프트를 시키는 거예요. 1을. 그 말이 refs5가 지금 보면은
요 변수가 6이라는 변수예요. 왜냐면 0, 1, 2, 3, 4, 5, 6이니까. 그래서 얘가 6이니까 6번 시프트 시키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하나, 둘, 셋, 넷, 다, 여. 6번 시프트 되니까 여기가 이제 1이 되는 거겠죠. 즉, 요 코드 자체가 ADMUX에 있는 REFS0를 1로 탁 만들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ADCSRA 보면은 ADCSRA라는 요 레지스터를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데이터 시트나 책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 보면은 분주비 설정을 어떻게 하고 싶고 ADC를 활성화시키고 싶고 프리러닝 모드를 하고 싶고 그러면은 각각 ADC SRA에 요 비트에 어떤 값을 줘야 되는지가 이제 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따라가면 될 것 같고 아마 예제 코드들도 보면서 그런 식으로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는 그런 가혹한 상황은 아마 없을 테니까. 그래서 요건 이제 ADC에 대한 예제고 이런 식으로 레지스터에 내가 원하는 비트를 1로 만들어주거나 뭐 이걸 0으로 하면 0으로 되겠죠. 0으로 만들어주면서 내가 원하는 모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메소드로 만들고 이 메소드를 불러와서 인트에서 한번 실행을 시키면은 이대로 싹 바뀌겠죠. 레지스터가. 그래서 이제 while 문안을 돌게 되는 건데 이 뒤에 있는 ADC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후에 ADC에 대해서 뭐 결국엔 과제를 수행하셔야 되니까 뭐 그거 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레지스터 파일을 변경을 하고 그러고 나서 결국엔 이것도 순차문이니까 순차적으로 뭐 그 변경된 파일 내에서 뭐 어떤 변수에 대해서 어떤 연산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그 결과값에 따라서 뭐 불을 킨다거나 끈다거나 아니면 모터를 돌린다거나 안 돌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제 서서히 하면서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끝났는데 아마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 IC를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 이제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굳이 이렇게 분류를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구글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걸 토대로 구글링을 해서 자기가 이제 이거에 대한 개념들을 다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 코드에 대한 거는 그냥 지금 듣고는 그냥 흘리시면 되는데 나중에는 또 하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을 했는지 대충 이래서 이 레지스터를 변경하는 거구나 싶을 겁니다. 네, 그리고 MCU를 쓰는 이유는 다 얘기를 했고 내가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아마 바로 이해는 잘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은 아예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어쩔 수 없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이제 그 빗돌 친구들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